자, 어차피 확률과 통계를 할 거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수학 하에서 연계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자, 일단은 뭐 간단한 용어 정리부터 나오네. 자, 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경우의 수라는 용어가 나온다. 자, 일단은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실험이나 관찰을 할 거야. 됐지? 뭐 주사위를 던진다라든가 뭐 동전을 던진다라든가, 그치? 뭐 혹은 관찰을 해줄 수도 있겠지. 뭐 어떠한 경기를 하는데 뭐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는데 뭐 A가 뭐 몇 번 이겼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치?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줄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우리 뭐 2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뭐 이런 거, 됐지? 뭐 그런 거가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주면 되겠다. 됐지? 그랬을 때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해당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불러줘.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네.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까지가 사건이 되는 거지. 이러한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6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이 3가지가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잘 구해야 한다. 됐지? 요거는 뭐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뭐 합의 법칙 한번 이용해 볼까? 자, 두 사건 A와 B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자. 자, 두 개의 사건 A, B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 자, 봐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자, 이거 뭐 합의 법칙 이런 건 일단 신경 쓰지 마. 알았지?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 자, 주사위를 던질 때 A라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2의 배수가 나온다. 자, 그리고 B라는 사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3의 배수가 나온다. 자,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건 몇 종류가 있어? 2와 4와 6이 있을 수 있지. 그거를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 맞지? 자, 그래서 얘를 A 집합을 2와 4와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자, 2의 배수를 다 적어주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B집합은 지금 3의 배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B집합은 3과 6이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랬을 때 NB가 몇이 되니까 2가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치?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A 또는 B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봐봐. A 또는 B니까 A만 발생해도 되고 B만 발생해도 되는 거야. 그치? 자, 그거를 집합으로 받아들이자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거는 합집합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치? 자, 그래서 A 또는 B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A 합집합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됐니? 자,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줬냐면 우리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먼저 더해줄 거야. 됐지? 근데 A 셀 때, B 셀 때 분명히 겹치는 거를 여기서 한 번 세고 여기서 한 번 셌을 거면 2번 센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겹치는 건 뭐 해야 돼? 다시 한 번 빼줘야 되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지, 그치? 근데 우리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였고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였지? 근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겠지. 지금 6이 겹치니까. 그치? 그래서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상황상에서 대부분이 그래. 많은 상황 속에서 얘가 0인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얘가 0인 경우가 많을 거야. 경우의 수에서는 교집합이 그러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2개를 더하는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준다. 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요거까지는 이해되니? 요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한번 연결을 지어보자. 자, 봐봐. 똑같이 상황으로 갈게. 자, 똑같이 갈게. 주사위 를 이번엔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됐지? 자,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됐지? 주사위를 처음 2번 던질 때, 자, 처음은 2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싶어.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치? 그치? 그런 경우의 수는 이런 집합을 찾은 다음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요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는 봐봐. 처음에 A라는 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B라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구성하는 요소는 2개가 돼야 되거든. 그치? A라는 구성 요소와 B라는 구성 요소 2개가 나와야 되는 거. 주사위는 2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A, B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는 얘가 되는데. 됐지? A는 누구의 원소여야 되고 A의 원소여야 할 거고. 됐지? B는 누구의 원소여야 되겠다? B의 원소여야 하겠다. 요러한 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요러한 집합에 결국 뭘 찾자? 원소가 몇 개인지를 찾아주자라는 관점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 4, 6이 들어갈 수 있고,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 6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러한 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뭐 2, 3이라는 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 6이라는 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4, 3이라는 얘가 나올 수 있고, 4, 6이라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 3이라는 얘가 나올 수 있고 6, 6이라는 얘가 나올 수 있겠지. 요렇게 집합이 구성이 될 거고 원소는 총 몇 개가 나오겠다 그러면 6개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걸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종류가 들어가고 그치?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종류가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2가 돼서 총 6종류가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없지. 그치? 그래서 요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곱의 법칙이라고 불러준다. 됐지? 자, 2개의 사건을 연달아 하거나 혹은 동시에 하는 상황에서 A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뒤에서 나오는 경우가 N가지라면 그치? 그 조합은 총 M 곱하기 N개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N 곱하기 N을 해주면은 그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됐니? 자, 그래서 그냥 결론은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 없냐 요것만 잘 판단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 가보자.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내가 한 장을 뽑을 거다. 자, 다음 경우를 구하시오. 자, 1번 볼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다시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12의 배수를 쫙 모은 집합이 있을 거고 13배수를 쫙 모은 집합이 있을 때, 그치? 뭐니까? 또는이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은 1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그치?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다? 일단 더해주면 되겠다. 됐지? 여기서 빼주면 되지? 뭐 한 경우? 두 개가? 겹치는 경우, 그지? 근데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거는 12 곱하기 13을 해주면 몇이냐? 36, 10이니까 156이지, 그지? 빼기 156의 배수를 빼주면 되거든? 관점 이해되지? 자, 그러면 12의 배수는 100까지 몇이 있냐면 100을 12로 나눠보면 되니까 8개가 있을 거고 13의 배수는 100을 1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7까지 들어갈 수 있지? 7개가 있을 거고 당연히 156의 배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총 15개가 나와서 우리는 15가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 상황 이해되지?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마찬가지로 2의 배수 합집합 5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적으면 돼? 2의 배수 쭉 찾아주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쭉 찾아주겠지.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네. 5의 배수 쭉 찾아주겠지.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빼기 두 개가 겹치는 거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건 10의 배수지. 여기서 10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자. 관점 이해되지? 합집합 연속개수 찾는 거라서 그래. 자, 그럼 2의 배수는 총 50개가 있을 거고, 그지? 5의 배수는 총 20개가 있을 거고, 10의 배수는 10개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돼서? 자, 그 다음 3번 보자. 자,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100과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래. 자, 일단 서로소 좀 분석 잘 해보자. 서로소. 많이 나오니까. 자, 서로소가 뭐냐, 일단? 1이랑 차이다. 만? 그건 소수. 서로소는 두 개의 수가 존재해서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지?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불러.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부르거든. 자, 근데 봐봐. 그러면 결론은 100과 공통인 약수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100의 약수를 뭐 해봐? 쭉 적어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근데 1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 1 곱하기 100이 될 거고, 먼저. 자, 2 곱하기 50이 될 거고, 3은 안 되고, 4 곱하기 25가 될 거고, 5 곱하기 20이 될 거고, 6 안 되고, 7 안 되고,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됐지? 자, 그럼 봐봐. 얘랑 서로소여야 한다라는 건, 약 2를 뭐로 가지지 않아야 돼? 약수로 가지지 않는 수여야 돼. 그치? 근데 2를 약수로 가지는 수를 우리는 바꿔 말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2의 배수라고 불러. 맞지? 근데 4는 어차피 2의 배수에서 겹치니까 다 탈락하면 되지. 세줄 필요 없지. 그 다음 5의 배수도 제껴야 되겠지. 근데 10도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지. 20도 신경 안 써도 되지. 어차피 2의 배수, 5의 배수에서 걸리지. 그리고 25도 5의 배수에서 걸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50도 걸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100 당연히 신경 안 써도 되지. 자, 그러니까 결론은 2의 배수 제끼고 5의 배수 제끼라는 소리야.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100과 서로소라는 건 100과 서로소라는 건 자,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여기서 2의 배수 지워 이 소리일 거, 그지? 5의 배수는 지워. 그래서 남은 게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뭐 하면 돼? 100개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푼다. 서로소라는 건 항상 어떻게 푸냐면은 자, 일단은 요 100이라는 숫자 있지? 이거의 소인수부터 찾아준다. 그러면 이거의 소인수를 찾으면 지금 2랑 5가 나오잖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2의 배수 지우고 5의 배수 지우자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빼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전체 100개겠지. 100개에서 빼주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그치? 이거 아까 구해놨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50. 60개였나? 그치? 60개였잖아, 아까? 그치? 그런데 전체는 당연히 100개겠지, 그치? 100개에서 60개를 빼면 되니까 답은 40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 문제 없지? 자, 한번 해보자. 39, 40, 41. 자, 2번 살펴보자. 자,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봐봐. 좀 스마트하게, 좀 멋있게 푸는 방법은 확률과 통계에서 할 거고, 알았지? 자, 지금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써본다가 우리의 관점이야, 알았지? 다 써보자가 우리의 관점이다.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1이다. 자, 요거를 구하고 싶어. x, y, z는 자연수래. 그치? 자, 그러면 항상 일단 경우의 수 풀 때는 이걸 제일 잘해야 돼. 이걸 제일 잘해야 돼. 자, 케이스 분류에서 밀고 나가는 걸 제일 잘해야 돼, 알았지? 케이스 분류에서. 근데 여기서 케이스 분류는 그냥 간단하지. Z가 숫자가 제일 크니까 1 한번 넣어보자, 2 한번 넣어보자, 3 한번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Z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얘가 1이면 X 더하기 2Y라는 게 몇이 나와야 되겠다? 8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근데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도 물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쉬울 때 연습을 해두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항상 숫자를 조금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x는 일단 오케이. 얘는 그렇다 치고. 자, 얘는 2의 배수지. 뭐 혹은 짝수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지. 어떤 y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치? 근데 8은 짝수야, 홀수야? 얘는 짝수지. 그치? 그러면 볼게. 짝수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짝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 어떤 수는 홀수일 수는 없겠다. 홀수에다 짝수 더하면 홀수가 나올 테니까, 그치? 그래서 x도 무조건 뭐가 들어가겠다? 짝수가 들어가겠다. 혹은 0까지 포함이지만 자연수니까 0일 수는 없겠지. 그치? 자, 요런 관점은 조금 익혀두는 게 좋아, 알았지? 그래서 x에다가 뭐 1이나 3이나 이런 거는 넣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때려 죽여도 안 돼, 알았지? 자, 그러면 x에 2부터 넣어보자. 자, x가 2가 되면 여기가 6이 나와야 되니까 y는 3. 요렇게 조합이 갈 거고, x가 4가 되면 그러면 여기가 4가 나와야 되니까 y는 2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x가 6이 되면 y는 1 이렇게 되겠네. 8이 되면 0이 돼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z가 1인 경우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됐지? 자, 두 번째. z가 이번에는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2 넣어주면 x 더하기 2y는 5가 되겠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는 짝수지? 근데 얘는 홀수지? 그러려면 x는 무조건 홀수겠다. 그치? 자, 그럼 홀수 넣어주자. 1 넣어주면 넘어가면 4니까 2가 나와야 될 거고, 3 넣어주면 넘어가면 2니까 1이 나와야 돼. 자, 여기선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자, 세 번째. z가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z가 3이 되면 x 플러스 2y가 2가 나와야 되고 불가능하네. 그치? 여기가 최소가 3이지. 그치? 자, 그럼 요 뒤쪽은 다 안 되겠네? 그래서 답은 두 가지, 세 가지 나오니까 총 5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다. 됐지? 자, 그러면 42, 43, 44 한번 풀어보자. 자, 3번 볼게. 주어진 다항식에서 자, 우리가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이런 거부터 자, 봐봐. 이런 관점부터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 a 더하기 b라는 얘가 있고 x 더하기 y라는 얘가 있다고 해보자. 얘를 한번 전개해 볼게. 됐지? 자, 전개해주면 ax라는 얘가 나올 거고, 그지? ay라는 얘가 나올 거고, bx라는 얘가 나올 거고, by라는 얘가 나와. 됐지?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이 AX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자면 여기에서 A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X를 가지고 와서 곱해서 만든 게 AX지. 혹은 여기서 A를 가지고 오고 여기서 Y를 가지고 와서 곱한 게 얘가 되는 거고, 그지? B를 가지고 오고 X를 가지고 와서 곱한 게 BX가 되는 거고, 여기서 B를 가지고 오고 Y를 가지고 와서 곱한 게 BY가 된단 말이야. 자, 항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그냥. 자, 어떤 A와 B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X랑 Y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을 때 여기서 한 개 가지고 오고 여기서 한 개 가지고 와서 곱하면 항이 한 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나 B를 뽑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지. 여기서는 X나 Y니까 두 가지가 나오지. 곱하기로 연결할 거니까 총 네 가지의 방법의 수가 있잖아. 그게 항의 개수랑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머니에는 A, B, C라는 세 개가 있는 거고, 됐지? 두 번째 주머니에는 X, Y, Z라는 거 세 개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겠지. 그리고 요 세 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의 수도 세 가지겠지. 두 개를 곱하면 우리가 총 9가지의 방법으로 얘네를 뽑아줄 수 있잖아? 그게 항의 개수랑 동일해진다는 거야. 동류항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러면 한번 세 문제 해보자. 자, 볼게. 약수의 개수. 자, 일단 약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게. 봐봐. 자, 우리 예를 들어서 12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의 약수는 1이 있을 거고, 2도 있고, 3 있고, 4 있고, 6 있고, 12가 있지. 자, 약수는 이렇게 6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12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됐지? 2와 3이라는 소인수가 있는 거지, 지금.
2랑 3이라는 소인수가 있는데 2는 제곱 2개까지가 있는 거고 3은 1제곱이니까 1개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2의 제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2의 제곱 갖다 만들 수 있는 건 3 갖다 만들 수 있는 건 1과 3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됐지? 근데 1이라는 거는 1 곱하기 1이지. 얘랑 얘를 곱한 거다. 2는 1 곱하기 2지. 얘랑 얘를 곱한 거다. 됐어? 3은 1 곱하기 3이지. 얘랑 얘를 곱한 거야.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지. 1 곱하기 2의 제곱. 얘랑 얘를 곱한 거야. 됐어? 자, 그리고 6은 2 곱하기 3이야. 얘랑 얘를 곱한 거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거거든. 됐지? 자,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가 곱해지면서 1이 나오지? 얘랑 얘가 곱하면서 3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서 2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서 6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서 4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서 10이 나오는 거지. 됐지? 자, 그러니까 결론은 소인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놨을 때, 그치?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가지고 와서 곱하면은 그게 약수 1개를 이루게 된다. 이런 관점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360을 최대한 찢어줄 거야. 소인수 분해하자는 소리야. 자, 360 소인수 분해해보면 얘는 36 곱하기 10이고 일단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거고 10은 2 곱하기 5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소인수 분해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 됐지? 그러면 2를 쓸 수 있는 방법은 3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 방법으로 써줄 수 있고 3은 3의 제곱이니까 1, 3, 3의 제곱까지 쓸 수 있고 5는 1, 5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2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4가지, 3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3가지, 5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2가지가 나오는 거지. 전부 다 곱한 약수는 총 24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자, 얘랑 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자. 공약수는 뭐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그지?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해준 다음에 그거의 약수의 개수 찾아주면 되겠네? 자, 최대 공약수 찾아보자, 먼저. 360과 540. 자, 10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36과 54. 2로 나눌 수 있겠네? 18과 27. 9로 나눌 수 있겠지? 2, 3. 끝났지? 자,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나오겠지? 그 다음 3의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5가 나올 거야. 자, 요렇게 구성이 되거든? 최대 공약수가 이거의 약수를 찾으라는 거지, 그치? 자, 이거의 약수는 마찬가지로 1 쓸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 3 쓸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 5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쓰는 방법이 각각 3, 3, 2가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2인 18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문제 없어? 자, 다음 3번. 360의 양의 약수 중, 자,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지. 2의 배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일단 소인수분해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한 개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랬어. 근데 2의 배수가 되려면은 2를 뭐로 가지고 있었는데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2를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여기서 1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3가지, 2가지가 되겠지.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18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문제 없지? 약수 구하는 방법 잘 해두고, 자, 4849, 50 세 문제 풀어볼게. 자, 5번 볼게.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고, 한 번 지나간 도시는 지나가지 않을 거래. 됐지? 자, 케이스 분류부터 하자. C를 거쳐서 갈 수도 있을 거고, D를 거쳐서 갈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자. 자, 두 번째는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자. 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줄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A에서 C로 가는 거는 길이 3개 있으니까 3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C에서 B로 가는 것도 3가지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일단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에서 D로 가는 건 길이 2개가 있고, D에서 B로 가는 거 3개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그치? 그리고 케이스 분류했다라는 건 얘랑 얘의 경우는 겹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또는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9 곱하기 6이 돼서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면 끝나.
됐지? 자, 근데 2번 봐봐. 2번 조금 관점이 다르다.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거야. 이번엔 사람이 있네, 그지?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간 곳은 다른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자, 첫 번째는 동건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때 수진이가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겠지. 요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자, 동건이가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갈 거고 이랬을 때 수진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겠지. 됐지? 자, 그러면 보자.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가 9가지가 될 거고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가 6가지가 되겠지. 그지? 근데 동건이가 갈 수 있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수진이가 6개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지? 9 곱하기 6이 돼서 이 경우는 9, 6에 총 5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됐지?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거꾸로 갈 뿐이지. 여기가 6가지가 나오고 여기가 9가지가 나오지? 동건이가 가는 한 가지 길에 대해 수진이가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이것도 곱하기겠대? 그러면 9, 6에 이것도 54가지가 나오겠다. 됐지? 그리고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총 10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되는 거야. 문제 없지? 자, 그러면 두 문제 풀어볼게. 자, 색칠하기 한번 해보자. 자, 5개의 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 중복 허용. 됐지? 같은 색 여러 번 써도 돼. 근데 인접한 거는 다른 색으로 칠하자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랬을 때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색칠하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웃한 부분이 많은 것부터 색칠하는 게 좋기는 해. 지금 A가 제일 이웃한 곳이 많지. A부터 칠할 거야. A 칠하고 그 다음 C, D, B, E 이 순서대로 칠해주자. 됐지? 자, 그리고 지금 A, B, C, D, E 이렇게 색은 5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A는 일단 하나도 안 칠해져 있으니까 제한 조건 없지. 5개 중에 아무거나 칠하면 돼. 자, 5가지가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 내가 A를 칠했다라고 가정을 해주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C에 칠해야 되는데 C에 칠하는 건 A만 안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인접한 거는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A만 제외하면 B, C, D, E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네.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여기에 내가 B를 칠했다라고 가정을 할게. 자, 그러면 이제 D가 보자. D는 A, B만 안 칠하면 되지. 그러면 C, D, E 중에 하나니까 3가지가 될 거고 여기에 이렇게 C를 칠했다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럼 이제 B는 A와 B만 안 칠하면 되지. C, D, E 중에 하나니까 3가지일 거고, 그지? E는 A랑 C만 안 칠하면 되지. B, D, E 중에 하나겠지. 3가지가 되겠다. 요렇게 되면 완성이네. 됐지? 자, 그래서 다 곱하면 되니까 20에다가 27을 곱하면 되네. 답은 54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 됐니? 자, 그러면 세 문제 해볼게. 자, 일단 상황부터 생각해보자.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국어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돼. 국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받는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가 1개 있고 100원짜리가 1개 가지고 있고 50원짜리를 2개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봐봐. 100원짜리랑 50원짜리를 각각 내가 1개 내고 0개를 냈다고 생각을 해볼게. 혹은 0개를 내고 2개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상황이 다르지 지금. 100원짜리를 1개 낸 거랑 50원짜리를 2개 낸 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의 관점에서는 2개는 다른 거다. 됐지? 근데 금액으로만 따져보면, 자, 금액만 따져보면 어쨌든 100원짜리 1개를 내면 100원을 낸 거고 50원짜리 2개를 내도 100원을 낸 거잖아. 자, 금액의 관점에서 봤을 때 2개는 똑같은 거다라고 받아들일게. 됐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방법의 수는 일단 계산이 쉬워. 그치? 방법의 수는 계산이 쉬워. 100원짜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지.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그치? 그리고 50원짜리는 3가지지.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그래서 2개 곱해서 그냥 6가지다 라고 처리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금액의 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중복된 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중복된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돈을 낼 거거든. 그럼 봐봐. 50원은 낼 수 있지. 100원도 낼 수 있지. 150원도 낼 수 있지. 200원도 낼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가능한 건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물론 0원도 있지만 일단 0원은 배제하고 생각하면. 근데 얘를 그냥 우리는 50원짜리를 한 개 냈다고 보면 되고 100원도 50원짜리를 두 개 냈다고 보면 되거든. 이 150원은 원래는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한 개지. 근데 50원짜리를 그냥 3개 냈다라고 봐도 되지. 그리고 얘는 50원짜리를 4개 냈다고 봐도 되거든. 100원짜리를 다 50원짜리로 바꿔서 계산하면은 지불 방법의 수나 금액의 수가 같아진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자. 지금 100원짜리는 한 개가 있고 50원짜리는 두 개가 있고 10원짜리는 3개가 있는 상황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보지. 그럼 100원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내거나 한 개 내거나 50원짜리는 3가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10원짜리는 4가지의 방법의 수가 있겠지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하면 되니까 6, 4, 총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됐지? 근데 문제에서 0원 지불하는 건 제외하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0, 0, 0은 제외하자는 소리지. 그거 한 개를 빼주면 총 23가지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된다. 됐지? 자, 금액의 수로 가보자. 그러면 금액의 수에서는 지금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가 3개가 있는데, 자, 50원짜리를 갖다가 100원을 채울 수 있어 없어? 채울 수 있지. 50원짜리 2개 넣으면 100원 되니까. 그치? 그러면 요 100원 2개를 그냥 50원짜리 4개라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동일할 거야. 금액의 수의 관점에선. 근데 10원짜리 다 채워도 50원을 채울 수 있어 없어? 채울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선 어차피 중복된 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됐지? 10원짜리를 어떻게 내냐의 방법의 수가 50원짜리 내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차피 겹치지 않으니까. 됐지? 그럼 여기에서 금액의 수를, 방법의 수를 따지면 그게 금액의 수가 된다. 됐지? 50원짜리는 5가지, 얘는 4가지니까 총 20가지겠지? 얘도 안 내는 거 제외해야 되니까 19가지가 되겠네? 이게 금액의 수가 된다. 됐지? 자, 그러면 56, 57 해보자.